정액을 안 배출하면 벌어지는 일. 당신 몸속이 망가집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성기가 늘어져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힘없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다들 그러니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불편함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건 오히려 건강을 놓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나 배뇨와 관련된 변화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으면서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소변이 마렵고 밤에는 서너 번 이상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점점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서 있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몇 방울씩 떨어지듯 겨우 배출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고역이 되어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잔뇨감입니다. 소변을 다 본 줄 알고 나왔는데 바지를 입고 나서야 몇 방울이 더 흘러나와 속옷을 적시는 경험. 처음엔 당황하고 그 다음엔 민망하고 결국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마실 물도 줄이고 이동 중 화장실 위치부터 검색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고 스스로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성기능 저하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발기되던 것이 사라지고 부부관계도 점점 줄어듭니다. 파트너와의 거리감은 점차 벌어지고 그 안에서 말 못할 상실감과 자존감 하락을 겪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저 이 나이면 당연한 거겠지 하며 묵묵히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당연시하다가 약을 평생 먹거나 심한 경우 수술까지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편함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배뇨 불편, 아침 발기소실, 부부관계 위축.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화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달라집니다.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시작한다면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건강은 평생입니다. 더 이상 말 못할 증상으로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작지만 불편한 증상은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순간입니다. 전립선 문제. 그 진짜 원인을 아시나요? 중년 이후 남성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불편.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전립선 이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배뇨 불편, 소변 잔류감, 밤에 자주 깨는 증상, 발기 저하까지 모두 전립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립선의 기능.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요도를 둘러싸는 남성 생식기관입니다. 크기는 일반적으로 호두 정도이며 성기능과 배뇨 기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립선액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액은 사정시 정자의 생존을 돕는 영양 성분을 포함하며 정액의 구성 중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생식과 관련된 기관이 아니라 배뇨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의 흐름 자체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질 경우 요도가 압박을 받아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립선 비대증.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나이가 들어 생기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조직 내에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 점차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소변 불편을 겪는 걸까요? 그 차이는 전립선에 가해지는 장기적인 부담에 있습니다. 전립선에 쌓이는 무형의 부담, 정액의 미배출.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간과하거나 민감해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액의 장기 미배출입니다. 정액은 남성의 생식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됩니다. 정관, 정낭, 고환, 전립선이 서로 협력하여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정자를 만들고 이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액체, 즉 정액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전립선 내부에 전립선액이 고이게 됩니다. 이 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성이 높아지고 일부는 전립선 내벽에 남아 염증성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 조직이 점점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며 비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립선은 원래 사정이라는 기능을 통해 주기적으로 비워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 정액순환이 정체되며 정관 주변 조직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이는 요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태가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단순한 비대증을 넘어 만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성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과학적 연구가 정액 배출과 전립선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해 왔습니다. 미국 보건 통계 연구 50세 이상 남성 약 3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월 20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이 월 5회 이하의 남성보다 전립선 질환 발생률이 약 30%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지 성관계의 횟수가 아니라 정액 배출의 빈도 자체가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합니다. 유럽 비뇨기학 저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액이 2주 이상 체내에 유지될 경우 전립선액 내 염증성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면역계 자극 물질로 전립선 조직의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시아 남성 건강 프로젝트. 아시아 5개국에서 진행된 남성 건강 실태 조사에서는 정액 배출 빈도가 높은 그룹이 야간 빈뇨, 요절박, 배뇨 지연 등의 증상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독신 남성들 사이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성생활이 활발하면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생물학적으로 정액 배출 자체가 전립선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정기적인 정액 배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기회가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대안으로 권장되는 것이 건강한 자유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행위를 단순히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만 보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의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생리적 작용을 합니다. 더불어 배뇨 기능 정상화, 남성 호르몬 균형 조절,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액을 배출할 때 사용되는 골반 근육군이 배뇨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정은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에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정액을 주기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신체적 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도 함께 따라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만들며 결국 고립감이나 우울증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제때 밖으로 배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생리적 정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만드는 생식기관이자 요도를 감싸는 배뇨기관입니다.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전립선에 염증과 비대를 유발합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유행위는 단순한 성적 활동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생리적 습관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약도 수술도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전립선 활력 회복 루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립선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 시작하세요. 앞서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정액의 장기 미배출이라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전립선 건강과 정기적인 배출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즉 전립선 활력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병원을 자주 오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천의 핵심,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라. 전립선 활력법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정기적인 정액 배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배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하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권장합니다. 주 2-3회 정액 배출을 목표로 하세요. 이는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전립선에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빈도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은 천천히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의 방식은 자유행위든 성관계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배출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립선에 효과적인 자극을 주는 실천 루틴. 단순한 자유행위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립선 중심의 자극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전립선 활력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됩니다. 편안한 공간과 환경 마련. 외부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공간이 중요합니다. 침실이나 욕실처럼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이 적합합니다. 가능하다면 샤워 후 따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과 조직이 이완되어 자극 효과가 커집니다. 적절한 시간 확보. 급하게 하지 마세요. 10에서 15분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전립선은 느린 자극에 반응하는 조직이므로 짧고 강한 자극보다는 천천히 누적되는 자극이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
앉은 자세, 누운 자세 모두 가능합니다. 단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바닥보다 푹신한 매트 위나 침대 위에서의 누운 자세가 추천됩니다. 윤활의 중요성. 자극 시 피부 손상이나 마찰에 의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수용성 윤활제가 가장 안전하며 대체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로션이나 비누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주변 자극 기술. 일반적인 자유행위는 성기의 끝부분만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성기의 뿌리, 회음부 항문 주변까지 넓은 범위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기 아래쪽과 회음부 사이의 지압은 직접적으로 전립선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루틴 예시. 전립선 활력 자극법. 아래는 추천 루틴 예시입니다. 주 2-3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 후. 침실에 누워 마음을 편안하게 정돈합니다. 성기의 중심부를 부드럽게 자극하며 점점 자극 범위를 넓혀갑니다. 성기의 뿌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누르며 회음부로 이동해 둥글게 문지릅니다. 항문과 고환 사이의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10초 정도 눌렀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자극을 충분히 느끼면서 천천히 정액 배출을 유도합니다. 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도합니다. 배출 직전 멈췄다가 다시 자극하는 간헐 자극법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끝난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와 성기 부위를 가볍게 닦아내며 정리합니다. 이 루틴은 혈류 개선, 전립선액 배출, 골반저 근육 강화까지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2-3개월만 실천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루틴 실천 시 주의사항. 무리한 자극은 피하세요.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하게 자극할 경우 전립선에 오히려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은 주 2회로 천천히 시작해 적응 후 3회까지 늘려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루틴 시간은 10에서 15분 이내로 제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부적절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짧고 집중된 루틴이 효과적입니다. 심리적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많은 남성들이 자유행위나 전립선 자극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전립선 관리법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실천 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전립선 활력 루틴을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배뇨 속도 향상.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끊기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야간 배뇨 감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4회에서 한두 회 이하로 줄어듭니다. 아침 발기 회복. 잊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발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골반 통증 완화. 앉거나 걸을 때의 불편감이 개선됩니다. 자신감 회복. 성기능 개선뿐 아니라 정신적 활력과 사회적 자신감도 향상됩니다. 지속성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단발성 실천으로는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주간 계획표에 전립선 루틴 시간을 체크하세요.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처럼 실천해 보세요. 결과를 기록해두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번 주는 화금 실천 완료.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밤에 자기 전 시간을 루틴 시간으로 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건강을 바꿉니다. 이 모든 루틴은 복잡하지도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로 시작할 수 있고 꾸준한 실천만으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수술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우리 몸이 가진 자연적인 복구 능력을 먼저 믿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15분. 전립선 활력을 위한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전립선을 살리고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 건강에 대해 솔직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몸속 기능 저하의 신호이며 그 중심에는 정액의 장기 미배출이라는 간과된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수술 없이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활력법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결단과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단, 지금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배뇨가 편해지고 밤잠을 깊이 자게 되며 다시 활력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물이나 외부 치료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자존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변화를 외면한 채 하루를 넘깁니다. 귀찮아서, 부끄러워서, 별일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불편한 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행동해야 할 순간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실천이 건강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 15분을 내보세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몸이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몸이 지금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자기관리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기에 당신이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는 분명 몸 전체의 활력과 마음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온 그 신호에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반응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결단과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습관화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